이런 내전 중의 국가에서 이런 폭발이 일어나니 지금 현재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일어나고 있는 레바논 건물의 잔해를 수색하는 베이루트에 대해서 물론이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 레바논이란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같이 한번 알아본 후에 폭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레바논 수도는 베이루트이며 언어는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 아르메니아어를 사용하는 정말 난잡한 국가입니다. 또한 나라의 면적은 세계 165위이며 인구는 10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GDP는 세계 78위, 그리고 종교는 가장 중요한 종교죠. 이슬람이 54%, 기독교가 40%, 기타가 5%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레바논은 아직까지도 내전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세력 사이의 정권 쟁탈을 위한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파병을 갈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전 국가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레바논이 아직까지 내전 중이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가장 빠르고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1차 대전 이후 프랑스가 원래는 시리아의 해안 지역의 일부를 떼어내 기독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주변 무슬림들의 반발 및 저항이 거세 시리아 무슬림 일부 지역을 합쳐서 레바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1926년이며 이때부터 기독파와 이슬람 종파가 세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지원에 의해 레바논 기독교주의를 표방하던 기독교들과 샤문 대통령은 1958년에 서방의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지원의 이유로서 이 당시에는 레바논 지역 외에도 다른 국가들의 아랍 민주주의가 퍼져 있었고 당시 레바논의 무슬림들이 다른 중동 아랍 국가들과 연대를 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상당히 타격을 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기독교인들은 강력한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서방의 외세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도 내전이 일어나는 중인 것입니다. 알기 쉽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레바논은 엄청난 사상자를 내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최소 50명이 숨지고 아직까지는 부상자가 최대 3,00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그 수는 사상자가 매우 불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내전 중인 국가에서 이런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니 현재로서는 건물의 잔해를 수색하고 디아부 총리는 텔레비전 앞에서 정확히 이번 재앙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폭발이 단순하게 사고인지 어떤 세력의 음모인지 그 궁금증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레바논 당국은 베이루트 항구에서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인화성 물질인 질산 암모늄이 폭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그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농업용 비료인 질산 암모늄은 가열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학 등 무기 재료 기본 원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4월 북한 용천역에서 열차 폭발 사고 당시에도 질산 암모늄을 실은 화물 열차에서 폭발이 발생한 바 당시 많게는 2,000명, 3,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아한 것은 디아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폭발이 발생한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서 약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이 아무런 안전한 조치 없이 6년간 보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큰 화를 내었으며, 하지만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폭탄에 의한 발생한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많은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에서도 아직까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뉴스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는 반성해야 되며 깊이 한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